지난 11일 과학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2018 페임랩 코리아 대회가 열렸는데요. 쟁쟁한 경쟁자들을 뚫고 본선에 오른 10명의 과학도가 무대에 섰습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2018 페임랩 코리아 대상 수상자인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박찬우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페임랩 3분 동안 과학 관련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발표하는 경연대회죠. 여기서 대상을 수상하시면서 올해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선정이 되셨어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헤어진 연인 사이처럼 멀어져 버린 것일까? 또 이들 사이를 가깝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페임랩 대회에서 이렇게 수상한 경험이 제가 해소시키려고 했던 이 대중과 과학 사이의 그 단절을 극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유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과학과 대중의 헤어진 연인 같은 사이다. 그러면 언제 사랑을 나누긴 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 거죠? 그냥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봤던 상황들이 요즘 대중들과 이 과학 사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과학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신 분 같은데, 자, 이렇게 그 수상이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고 대상을 타셨으니까 여기서 또 페임랩 코리아를 통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어떤 입지를 확실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유전공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이번 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가지고서 페임랩에 도전하신 거죠. 제가 전공하는 유전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또 그와 관련된 질병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공학적 기술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전공 지식을 통해서 이번 페임랩 결승에서는 과연 뱃속의 아이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밀폐된 어머니 뱃속에서 숨을 쉬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이런 궁금증을 헤모글로빈이라는 산소 운반 단백질이 산모와 태아 사이에서 이제 다르게 보이는 유전자 발현 양상을 통해 이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네. 이제 다시 말해 저희의 어머니들이 이제 뱃속의 아이에게 산소를 이렇게 내어주시는 과정이 사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것이 혹시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인문학적 메시지를 과학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대중에게 과학은 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대회의 목적이 과학기술을 얼마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느냐, 이해시키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이 박찬우 씨와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일 텐데요. 네, 그래서 박찬우 씨는 어떤 방법으로 발표를 하셨나요? 저는 두 가지 소품을 이용해서 어머니가 태아에게 산소를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바로 이게 제가 준비했던 소품이고요. 바구니네요. 네, 이 사과가 이제 산소를 뜻하고, 그다음에 몸 이곳저곳 산소를 옮기고 있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바로 이 바구니입니다. 네, 이 사과와 바구니로 엄마의 사랑을 표현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희 몸속에는 이제 저 같은 적혈구라는 배달원이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바구니를 통해서 몸 이곳저곳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 적혈구가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네. 다만 저희 어머니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산소를 공급할 적혈구들은 잘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뱃속에 생긴 새 생명에게 특이적으로 갈 수 있는 적혈군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아이가 가진 바구니를 자신이 가진 바구니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지금 택줄이 연결돼 있나요 지금? 더 튼튼한 바구니를 아이에게 준 거군요. 본인이 갖고 있던 산소를 아이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난자 속에 조금 특이한 분자 환경으로 인해 아이의 바구니에 대한 유전자가 바꿔 발현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어머니의 산소를 나누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대상 탈만합니다. 네, 박수 절로 나오네요. 지금 이 바구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했다. 그리고 이게 산소 공급을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주제를 굳이 떠올리신 생각이 있으셨나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제 느끼고 또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산소 같은 공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고 있는 빛의 색깔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 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조금 감성적인 주제를 네. 선정해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예. 주제를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혈액안에 있는 산소까지 내어주는 어머니의 사랑. 자, 이렇게 들으니까 교과서에서만 들었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고 방법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어려웠나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역시 과학자의 입장에서 대중들에게 과학을 최대한 친근하고 또 친숙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중들에겐 사실 이렇게 헤모글로빈이나 아니면 유전자 발현 등 전공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려운 용어는 이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산소 배달원이나 아니면 산소 바구니처럼 대중들이 모두 알 법한 비유로 대신에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3분 발표를 위해서 논문을 거의 10편 이상 자세히 정독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예. 네. 대화를 통해 과학을 소개할 때 대중에게 혹여나 잘못된 상식을 주지는 않을지 혹은 오개념을 주지는 않을지 항상 크게 긴장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살짝 착각한 게 있었는데 외모가 너무 아이돌처럼 이렇게 훌륭하시고 그 얘기를 앞에 안 하고는 지나갔네요. 예, 유전공학도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로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어떤 노력도 필요했을 것 같고요. 무대에 오르면서 두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누구나 큰 무대 위에 섰을 때는 이제 떨리고 불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페임랩 결선 당시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되게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참여했던 뮤지컬 동아리 활동이 이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셨던 거죠? 네네. 와. 뮤지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중을 바라보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표정을 짓는 방법, 소통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는데요. 결국 과학도 문화이고 과학 커뮤니케이션도 대중과의 소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뮤지컬 활동을 통해 배웠던 것들이 이번 페임랩 대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녹아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 소통, 공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면 이번 발표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관중들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중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엄마 사랑해라고 보낸 메시지에 얼마 필요해? 라는 답장을 받았던 저의 조금 우스운 경험을 들려주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관중들이 저의 말을 즐기면서 웃음을 지어주셨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과학 원리를 전달할 때 관중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공감을 표현해 주시는 모습들이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더욱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지금 일단은 대회에도 참여하셨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뮤지컬에도 도전을 했었고 그리고 또 유전공학도로서 지금 졸업 예정자인데 수석 졸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열심히 사는 청년인데 앞으로 일정도 참 궁금해요. 어떤 일정을 좀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 오늘 6월 영국 첼트넘에서 열리는 페임랩 국제대회 한국 대표로 참가해서 다시 한번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큰 도전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 이를 위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이제 영국문화원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으면서 발표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네. 이후에는 이제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참여하면서 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질을 조금 상향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네, 한국 대표로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도로서 박찬우 씨의 목표는 또 뭔가요? 제 꿈은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학문으로 의학적 기술이나
또는 새로운 생물학적 사실을 개발하고 밝혀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을 대중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더욱더 대중이 원하는 과학을 탐구하고 네.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중간자가 되어서 과학과 대중 사이를 좋은 관계로 연결하는 한국의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과학과 대중이 헤어진 연인 사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박찬욱 씨가 열심히 하시면 대중과 과학이 다시 사랑에 빠질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박찬욱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